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국어 독해에 관련된 정말 핵심 꿀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그냥 밥 먹으면서 또는 뭐 쉬면서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성적이 팍팍 오른다니까, 독해 성적이. 왜냐? 저는 한 번도 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이 국어는 늘 최고였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 때 성적표 인증됐듯이 회사 다니면서 소주 3병 마시고 장난으로 본 행정고시 시험도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언어 점수가 어마어마했었죠. 그쵸? 술을 만취해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봤는데 주변에 민폐였겠다. 그쵸? 어쨌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꿀팁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과외를 할 때 저한테 과외했던 친구들은 3등급이었, 5등급이었던 애들이 바로 한 달 만에 3등급, 2등급이 됐었고요. 제가 뭐 증명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친구들을 과외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난번랑 똑같이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게 좀 글이 짧아서 2017년부터는 좀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살짝 지난번 했던 얘기를 좀 되짚어 보면은, 지난번에 경제학 지문을 가지고 왔었죠. 이걸 뒤집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 얘기랑 좀 이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 비교를 해야 돼서 그래요, 지금. 자, 여기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 지금 경제 성장 관련된 경제학 지문을 얘기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러 견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 견해가 있다. 이러면 제가 열거형이라 그랬죠. 그냥 이제 단락별로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굳이, 이 지문을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선지 내용 하나하나가 다 각자 단락에 있지 단락끼리 섞이지 않거든요. 왜? 병렬적으로 대등적으로 대등하게 나열하는데 왜 섞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이 글 전체의 설계도는 우리가 다 가져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보자마자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고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걸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야, 요즘 수능 저기 비문학 지문 굉장히 길게 몇 개 안 나오는데, 길게 나온 대신 숫자 줄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열거형 나오면 여러분들, 저한테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제 방송을 본 친구들은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정답률 플러스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가져간 거겠죠. 자, 오늘 지문을 비교해 볼게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질서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의 내재하는 숨은 성질은 무엇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 것 같은데,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흐름이 있었는데, 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하나는 다른 하나 뭐, 이 얘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탁 쳐야 돼요. 와, 이거 열거형이구나. 이거 읽을 필요 없겠다. 아싸, 신난다. 땡 잡았다. 논한다.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이걸 비교하기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해놓고서 마지막 문장에 후자에 속하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이거 다른 하나는 이거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들어놓고서 하나만 가지고 딥다 파는 거잖아. 그렇죠? 집요하게 파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처럼 여기 첫 문단만 보고 문제를 보면 안 되겠죠. 결국엔 독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구체적인 독해 요령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는 취미 생활로 한번 찍어본 영상인데, 그래도 올린 지 하루치고는 조회수가 좀 되길래 저기 일단 이 추가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경제학 지문하고는 좀 반대, 대조되는 느낌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걸 볼게요. 이게 지금 뭐 문제 자세히 볼 건 없고, 이 A라는 거하고 이 뭐 지문에 있는 여기 기역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그거하고 공통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 선지들 한번 봐주세요. 1번 선지,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2번은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잘 보세요. 3번은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 4번은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 5번은 이타적인 행위는 물론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할 때 작용한다. 자,
선지를 5개를 다 봤죠.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5개 선지 중에 제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선지가 뭔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면 선지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거야, 반대로.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류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일반적이죠. 근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예는 뭐야? 철수는 오늘 밤 9시까지 학교에 가야 한다. 자, 이 2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2개 문장 중에 어느 걸 더 반대되는 그러니까 내용으로 오답으로 바꾸기가 쉬워 보여요? 틀린 선지로. 현재 이렇게 2개 있으면. 인류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걸 틀린 말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때?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철수는 아까 몇 그랬냐? 내가 오늘 밤 9시까지 했나? 어쨌든 오늘 밤 9시까지 학교에 가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바꾸기 쉽죠. 잘못된 말로 바꾸기가 쉬워. 원래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은 선지에 철수가 아니라 영의로 바꿔도 되고 뭐 9시까지가 아니라 10시까지로 바꿔도 되고 학교가 아니라 학교 학교 안에 들어가는구나. 또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앞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지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선지가 틀린 선지로 출제자가 바꿀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그리고 틀린 말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그리고 그 말 자체에 허점이 생겨서 괜히 뭐 오답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방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방금 예를 생각해보면 그쵸?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이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다. 이거 일반적이죠.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반적이죠.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다 감정을 축발한다. 타인의 감정이나 선천적 이런 거 노력 이런 거보다 어때요? 유용성. 포인트 하나를 되게 깊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지일수록 틀린 선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 와, 굉장히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다. 그렇죠? 이타적 행위 물론 이타적 행위. 이타적 행위랑 이적 행위도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근데 유용성 어때? 여러분들이 출제자로 생각해보면 마음의 불안감 없이 틀리게 꼬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이거는 국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탐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탐에서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지가 있고 구체적 개별적인 선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만약에 아닌 것은 틀린 것을 이런 걸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걸 찾으면은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도 안 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풀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풀고 와서 찝찝함. 또는 뭐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재는 시험에서는. 또는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찍어야 될 때. 그때는 틀린 걸 찾을 때는 가장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걸 찾으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때 가면 봐보세요. 한번 의심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있던 수능 문제나 사탐이든 언어든 똑같아. 국어든. 또는 뭐 모의고사 문제 한번 정답만 한번 틀린 선지만 모아서 한번 쭉 보고 문제를 보지 말고 선제만 읽어보세요. 모아가지고. 그리고 맞는 선지만 한번 모아서 보세요. 제 말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 감각이 생길 거예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해서 국어 성적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국어를 제가 풀 때는 이렇게 개념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과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념화를 그때부터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컨텐츠 많이 제가 할 테니까 반응이 좀 많아야지 제가 힘이 나서 앞으로도 또 좋은 컨텐츠 올리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